민원과 청원TV 제55회 공동주택관리 혁신청원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아파트 관리비 폭등 현실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요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비는 일파만파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이제 관리비까지 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서민들의 생각일 텐데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고 요즘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비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1,000만 세대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동주택 현황을 2021년 7월 현재 보면 단지 총수가 17,401개 단지에 총 세대수가요, 1,046만 1,281세대입니다. 7월달 현재까지.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분양주택 말고 임대주택, 요즘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인상 잠깐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이야기 매토막 뉴스로 보겠습니다. 이거 2021년 5월 6일자 MBC 뉴스인데요. 한번 시청해 보시죠. 주택공사 LH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 핵심이 공공임대주택인데 이 임대아파트들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못해서 비리가 속출되고 관리비가 비싸죠.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건 금년 7월 21일 KBS 부산방송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개월 사이에 부산의 공공임대주택 2만 6천여 가구가 한 차례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6개월 사이에 부산의 공공임대주택 2만 6천여 가구가 한 차례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의 LH 임대주택 18,970가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 차례 이상 내지 않았으며 미납 금액은 58억 6,1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384가구도 같은 기간 10억 1,400만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은 4%로 전년. 자, 이 뉴스에 보시다시피 말이죠. 요즘에 임대주택뿐이 아니고 분양주택까지도, 분양아파트까지도 임대료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관리비 인상이 되면 체납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2018년 10월 24일자 YTN 뉴스입니다. 2018년도 국감에서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더 비싼가라는 것을 따져 묻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출인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 시내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H가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는 각각 제곱미터당 1,050원, 1,068원으로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 874원보다 20% 더 비쌌습니다.
김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관리비를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여러 공공주택을 하나로 묶어 관리비. 자, 이 뉴스에 보듯이요.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관리비가 20% 이상 더 비싼 그런 이유는요. 임대아파트에 관리하는 관리 당사자, 관리 주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 방식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분양아파트보다 싸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관리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기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경기도 공공행복주택 보시면요. 약 8평짜리가 19만원 나옵니다. 5평짜리는요. 12만원 나옵니다. 그런데요. 분양아파트인 요 미아동 미아현대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26평이 13만 8천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6평이 14만 8천원인데 8평이 19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밑에 미아동 삼각산 아이원 거 분양이 11만 천원인데 임대가 약 16만 8천원입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돈 없는 서민한테 살으라고 지어준 집이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비싸다. 이건 분명히 무언가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관리비 문제로 서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힘든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면 최저임금만이 아니고 이와 더불어 오르게 되는 물가, 또 다른 용역비, 다른 관리 지출 비용 등이 덩달아 오르게 될 것이고, 또 관리비가 비싸지면 청소경비 일반 근로자들이 감원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쟁탈전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아무튼 악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내년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한 명의 채용비용, 이 휴게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입니다. 경비원들은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8시간이냐 10시간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휴게시간 8시간이면 평균 31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경비원 한 명 채용하는데 315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경비원은요, 막상 그 간접비라든지 뭐 소요제 비용을 공제하면은 278만원을 월급으로 수령하게 되죠. 237만원. 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경비원 할 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여러가지 인건비 상승뿐이 아니고 관리비 상승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관리비 혁신, 관리비 절감 혁신 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파트 관리비, 우리 입주민들은 별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총액이 얼마인지 정도,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정도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절감해야 될 세세한 내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민대표회의에서도 하던 대로 작년과 똑같이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죠.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은 감히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년에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또 오르게 되니, 또 생활은 어려워지니 관리비 전략 비법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외부 시선은요, 인건비 절감을 한다고 하면 제약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비원 줄인다고 하면요, 관리비가 조금 올라가도 좋으니 경비원을 줄여서 되겠냐? 뭐 청소원을 줄여서 되겠느냐? 라고 뒤에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관리비가 올라가면 관리비 인상에 반대를 하죠. 즉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절감한다 그러면 먼저 앞장서서 반대한 척합니다. 도덕적인 척. 그런데 관리비는 애끼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일반 관리비, 요건 관리사무소 다 봉급 준 것들이고, 청소비 13,000원, 경비비 14,000원, 이거 다 인건비입니다. 이 돈이요, 아파트 관리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력 감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관리비 절감. 관리비 절감의 속도는 인건비 줄이는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들의 머릿속에 주류를 이루죠.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보면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관리비 35%, 경비 용역비 12%, 청소 용역비 11%. 이게 전체 우리 관리비 내역서상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13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총 58%를 차지해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인건비성 관리비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인건비만 줄이겠다고 아우성 치죠. 인건비 줄이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관리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비용역 대처 방안. 이건 신개념 자율방법 형식의 용역 계약 방법인데요. 이게 발명 특허인데 여기 정식 명칭은 공동주택 용역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경비원들 경비 방식은 경비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걸 자율방법식으로 하면요, 자원봉사 형식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단지 내에 유유 인력들이 하니까 어차피 경비가 2명이든 6명이든 그 인원은 다 해야 하잖아요. 자기 단지에서 하든 남의 단지에서 와서 하든 그걸 형식만 경비업법에 의해서 하냐 아니면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하냐,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는요, 기존 하시던 분들이 이 특허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기존 용역업자들, 경비업자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몇 번 소개를 했는데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해요. 정말 관심 가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한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법만 바꿔도 그런 겁니다. 자, 또 이 자료는 청소 용역에 관계된 자료인데요. 이것도 발명 특허 받은 건데 명칭이요, 청소 용역 계약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 청소 용역의 계약 방법과 이 특허식 계약 방법은 다릅니다. 기존 청소 방법은 파견 근로식 청소 용역이고 이것은 방문 청소식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쓰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이 방법 또한 기존 방법에 비해 30%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확인했고, 이러한
계약 방법만 바꿔도 충분히 절감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걸 아파트에서 앞으로 주민뿐이 아니고 이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들이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데도요. 절감 안 하면 그건 뭐라 그럴까요? 바보들이죠. 뭐. 자, 경기 불황이요. 우리 앞으로 경기 불황에 한 발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2022년도 인건비 인상으로 관리비는 현재의 금액에서 최소 5.1%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그 외 관리 비품,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가 인상분, 외주 공사에 의한 인건비 등 이런 상승이 입주민이 체감하는 관리비 인상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방송 내용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